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따라붙는 질문.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HBM 수요가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죠. 얻어 걸린 거 아니냐. 아,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이게 HBM이 안 나왔어도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것도 좀 얘기할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를 뭐 얼마에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큰 거대 담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번 서버가 뭐 상승 사이클 가서 슈퍼 사이클 간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산이랑 재고 피크아웃이랑 그다음에 디램 가격 상승 요 구간만 해도 30% 50% 수익이 무조건 난다니까요. 이거는 거의 과거의 패턴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 중소형수를 100억을 사겠어요.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이제 제 포지션에서 유리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베팅. 확률적으로 높은 것도 있지만 수익금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에서 30억 있었으면 하이닉스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았겠죠. 근데 저는 몰빵을 쳐서 요 정도 먹으면은 나는 되게 큰 수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높은 확률로. 예, 높은 확률도 되게 높고 그 제 포지션에서는 제가 유리한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지션을 공개하는 거를 막 그렇게 막 남들처럼 꺼리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말에도 다 얘기했어요. 제 포지션. 제가 하이닉스 현금을 몰빵한 다음에 30% 담보대출 받아갖고 그 이제 중소형주 반도체 밸류체인을 샀다고. 근데 반도체 밸류체인이 제가 30% 담보대출을 받아갖고 사다 보니까 거기는 종목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7만 원대 이 가격에서는 지구가 멸망해도 중국이나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이거는 여기서 빠지는 폭은 적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역대급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그 뭐 음성 채팅이나 뭐 이런 데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대출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엣지를 좀 주려고 이거를 현금으로 산 다음에 30% 담보대출 받아서 중소형주 산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종목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자기 포지션에 맞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운용의 묘를 좀 살리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거 강조드린 게 뭐예요. 그 딥하게 팔 수 있는 전업 투자자나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젊은 투자자들은 이거에 안 맞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 좋은 거 하라고.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하라고. 그죠. 훨씬 더 이제 기대 수익률 높은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하는 사람 뭐 HBM 저 몰랐어요. 저 하나님이에요. 저 어떻게 알아요 HBM을. 근데 단지 HBM은 전혀 몰랐지만 제가 그때 이대호 기자님한테 얘기했잖아. 내 22년 말에 로봇주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죠. 네네네. 그거는 제가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죠. 23년에 인구 감소가 반영이 돼갖고 내수주 같은 거 되게 죽을 거라고 했고 저는 로봇주 투자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거의 2배. 그거는 맞죠? 그럼 조용히 하고. 근데 그거는 아니 왜 MC한테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HBM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고. 근데 HBM이 없었어도 30% 50%는 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HBM 때문에 100% 넘게 간 거죠. 뭐 한 50%는 먹지 않았을까요? 없어도. 네, 없어도. HBM 없어도. 당시에도 높은 확률로 접근하신 그 아이디어였고.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아이디어는 아주 공고했고 콘크리트로. 거기서 공고했죠. 기초 기반 공사가 단단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이 건물 한 10층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에서 내가 아는 만큼 따박따박 먹으면 된다니까 투자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비중을 한 10% 샀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30% 50% 먹을 거면은 투자에 기여하는 게 얼마 없어요. 근데 몰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투자 아이디어가 내가 이거 몰빵해서 50% 먹겠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예요. 네. 근데 안전하게. 그거는 제 생각대로 된 거예요. 제가 1년에 50% 정도 생각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뭐 비유를 하자면 이 건물 밑에 단단하게 5층까지는 간다. 근데 이게 한 10층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HBM 얻어 걸린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AI 모르고. 그러니까 HBM 이게 모르고, 제가 모르고. 저희 와이스트리트
유튜브 첫 페이지에 저희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재생 목록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맨 앞에 제가 올린 게 박성진 대표님하고 했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그 책. 그러니까 운은 사실 이제 뭐 그냥 쌔복입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데 실력을 바탕으로 운까지 더해지는 그런 투자. 그거 한번 꼭 보시면 좀 그러니까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말하는 게 이제 베팅의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하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눌러 앉으면 먹을 수 있는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재고 사이클은 제가 이제 뭐 정광호 대표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정광호 대표님이 재고 사이클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언제요?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저 정광호 대표님 거는 이제 방송을 안 나와서. 유료 가입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되나? 정광호 대표님 거만 유일하게 유료 듣고 있어요. 훌륭하시다. 노다지 IR은 저한테 공짜로 안 줘갖고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좀 가입 좀 하세요. 출연료를 안 받아서 가입 줘도 될 것 같은데. 출연료로 퉁치는. 좋습니다. 요쯤에서 그러면은 그걸 여쭤봐야겠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8만 원대, 9만 원대 이제 몰빵해도 된다. 삼성전자. 요 좀 일찍 여쭤봐도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만 원 이제 놓쳤고 8만 원 정도에 몰빵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이것도 약간 해체 같아서 좀 그런데 예. 이것도 기록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랑 그 텔레에 제가 6말 7초에 제가 이거를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고 전자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8만 원 되면서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가 1번이 반도체. HBM. 네. 최근에. 네. HBM이고.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전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인 걸 뭐 이렇게 잘 알고 그런 거 아니지만 저는 평균 회기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HBM3나 HBM3E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통과할 거냐? 그러니까 3랑 3E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이런 MS가 큰 거죠. 그냥 8단이고 거의 호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12단 HBM4부터 그렇죠. 이제 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3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 같은 경우는 뭐 양산에 들어갔다가 뭐 이제 불량이 생겨서 뭐 지금 뭐 보류 상태고 뭐 이런 루머들 도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 저는 근데 이제 하이닉스랑 많이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동안 디램을 해왔고 HBM4에서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3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다. 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엔비디아랑 뭐 이제 루머 뭐 블라인드 같은 거 많이 돌았잖아요. 엔비디아가 전자를 되게 멀리하고 뭐 이런 루머 돌았거든요. 그래요? 블라인드에 뭐 현직자들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진짜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굳이 하이닉스 솔밴드 해갖고 그렇죠. 많이 비싸게 사줄 줄 필요 리가 없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누구랑 사이좋고 누구랑 나쁘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전자랑 마이크론도 당연히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아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HBM3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 포인트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는 저는 진짜 부정적이에요.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는 부정적이고 그러면은 하나가 남잖아요. 뭐가 남냐면 레거시가 남는다고. 근데 사실 이제 하이닉스 업사이드 얘기랑 이거 같이 할게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제가 하이닉스를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매도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작년 처음에 매수했을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18만 원에 20만 원.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PBR 한 1.5배에서 2배 기준으로 삼았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고점이 1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PBR로 따지면 아마 지금 2배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2배 살짝 넘거나 2배까지 왔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직 메모리 사이클이 끝난 거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커스텀 메모리 있잖아요. HBM. 네. 그럼 HBM은 주문형 메모리니까 사실 파운드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보긴 그렇거든요. 네네. 파운드리랑? 그러면 TSMC가 지금 보통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뭐 방송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TSMC가 뭐 코로나 때 한 마진 50% 갔다가 OP 50% 갔다가 지금 한 40%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TSMC가 멀티플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삼성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30배 받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JP 모건 리포트인가 보면 하이닉스 1분기 매출을 12조 잡아놨어요. 네네. 12조 잡아놓고 영업이익이 2조 1,000억인가 잡아놨거든요. 근데 요게 제일 최신 버전이고 요거가 지금까지 나온 이 실적 추정치보다 제일 높은 걸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Q 매출 12조인데
우리 그 하이닉스 아이 할 때 그 HBM 매출 얼마라고 했어요? 하이닉스 IR 할 때 10%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10%. 10% 매출이요? 이익률? 그러니까 HBM의 매출이 예. 전사 매출의 10%가 전사 매출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Q 매출을 12조라고 잡았기 때문에 매출 10%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12조 중에서 1.2조. HBM 매출이 12%면 1.2조일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마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잘 모르겠어요. 한 4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SMC도 그 정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의 마진이 한 60% 되잖아요. 아마 40% 나온다고 쳐봐요. 4,800억. 네, 그럼 4,800억이죠. 그러면 그냥 5천억 치고 곱하기 4 해봐 2조죠. 예. 2조에 대해서 멀티플 30주면 몇 조예요? 60조죠. 60조? 60조죠. 예. 근데 내년에 만약에 HBM 통해서 영업이익이 10조 나온다고 쳐보세요. 10조는 좀 그렇다. 아까 5천 곱하기 4니 2조 있죠. 4조 나온다고 쳐보세요. 네. 내년에 4조 나온다고. 네네. 왜냐면 충분히 가능한 게 내년에 매출 한 25%까지 올라온다고 이세철 전무님이 방송 유튜브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내년에 25%도 가능하다고. 내년 내후년에 25년 26년에. 네. 그러면은 그냥 가정을 보수적으로 해도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4조 찍는다고 쳐봐요. 예. HBM으로. 네. 그럼 4조에다가 멀티플을 30배 주면 120억이에요. 120조예요. 네네. 지금 130조라고 시총이. 예. 어쩌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수도 있다고. 30배씩의 멀티플을 받는다면 다른 거 빼고 HBM만으로. 네. 근데 레거시도 있고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레거시 빼고 HBM만으로 네. HBM의 영업이익이 2조 4조 될 때 멀티플이 그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올해만 건데. 해도 2조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계산대로 하면.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근데 형님은 18만 원, 20만 원 사이에 판다면서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 이게 생각이라는 게 자꾸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그 생각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생각은 또 위험해요. 왜 위험해? 잠깐만요. 지금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133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근데 왜 위험한 것 같아요? 이번은 다르다가 맞았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대로 실현이 될지 그만큼의 숫자가 찍힐지. 숫자 찍힌 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멀티플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30배? 지금 독점이기 때문에 30배, 40배 줄 수 있어도 삼성 들어오고 엔비디아가 실적 꺾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 성장률이 꺾이겠죠. 실적을 꺾일 수가 없겠죠. 네. 지금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멀티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 있다는 거야, 저는. 그게 30배가 아니라 뭐 한 15배만 받아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정적으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판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쵸, 새로운 그쵸.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는 거고 제 멀티플 계산이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지금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맞고 틀리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대충 보니까 전자에서 영업이익 1,500억 나오고 하이닉스에서 1,500억 나오고 마이크론 들어갔으니까 1,500억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멀티플 4-50배 적용해 버리더라고 요즘에.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하이닉스는 아주 터무니없진 않아 사실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이 메모리 주문받아서 하는 커스텀 메모리 같은 경우는 20배, 30배가 그렇게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단가도 높고. 예. 그러니까 마진도 높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로 제일 중요한 게 HBM도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레거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가 요즘 와서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6말 7초에서는 얘기가 잘 안 나왔어. 네. 근데 요즘 나오는 리포트에서 계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원익 IPS나 이런 애들 잘 가는 거예요. 삼전 밸류체인이. 그렇죠. 한양지텍이나 이런 애들이 잘 가는 건데 이거 종목 추천 아니에요. 저 안 들고 있어요. 이거 안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 밸류체인이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년 이상 투자를 안 했어요. 작년에 투자 안 했고 올해도 투자 안 했어. 그러니까 설비 투자. 예, 설비 투자, 레거시 투자 안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2년 이상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 삼성만 조금 하고. 근데 그나마 있는 투자는 뭘 했냐면 HBM만 투자를 한 거야. 네네. 근데 캐파라는 거는 한정돼 있는데 지금 다 HBM 쪽으로 다 돌려버리면 HBM이 예를 들어서 내년 어느 시점에 인더스트리 산업 전체의 이런 매출 중에서 한 HBM이 10%, 15%, 20%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투자를 그나마 아예 안 한 상태에서 HBM이 캐파를 잡아먹고 이렇게 되면은 레거시에서 쇼티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논리인 게 항상 이 반도체는 공급 논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 수요랑 공급의 불일치가 한 5% 이내만 나도 쇼티지가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레거시 쪽에서는 저는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캐파 자체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HBM 쪽으로 많이 캐파가 집중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상대적으로 레거시 대응할 여력이 없단 말이지 별로. 그러면은 레거시가 뭐 과거에 뭐 서버 사이클 때 뭐 50% 나오고 그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레거시도 저는 상당히 이익률이 나오는 시점이 어느 순간부터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면 레거시도 내년 내후년 2년간 쇼티지라고요. 이미 뭐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논리 때문에 6말 7초 때 삼성전자 사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 논리로 제가 그 6말 7초 때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 근데 HBM 시장이 커가는 걸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왜 이걸 팔고 이걸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닉스 평가이익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대출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생각을 했는데 야 역시 이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대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게 담보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집값 높아져서 담보대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도 샀어요. 그냥 하이닉스 안 팔고.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이닉스는 18만 원 넘어가면 조금 매도하려던 생각은 약간 지금 유보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본다.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다른 종목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형 처음에는 하이닉스를 비중 한 5%를 팔아서 전자를 5% 샀어요. 근데 샀는데 그 이제 스터디에서 후배들이랑 이것도 근데 다 그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후배들 얘기해 보니까 후배들이 이제 삼전 선물 사는 게 더 낫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삼전 선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그건 5배짜리야. 역시. 선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게 포지션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런 거 공개를 해도 돼요? 본인의 선물 포지션을? 근데 뭐 삼성전자 선물이 저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외국인이 뭐 숏을 치겠습니까? 선진장 아웃시키려고? 빌황처럼. 그래서 아무튼 전자랑 하이닉스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라. 네네네. 그냥 막 얘기하고 갈게요. 저 이거 마지막이에요. 뭐가 마지막이에요? 술 먹어도 돼 사실 이거. 이제 뭐 유튜브 마지막이라. 나 소주 타갖고 와 그냥. 여기서 먹게 그냥. 이미 어느 정도 드신 분 같아요. 요요 현상과 마지막이야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또 힘들 때 또 짜잔하고 나타나줘야죠. 제가 이제 마음을 아예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시장 안 좋을 때 이제 매수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게 형님 시황 산업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가가 뭐 8만 원, 9만 원대 매수를 얘기해서 7만 원 가면 저희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도 만약에 지금 8만 원 안 가고 다시 7만 원대였잖아요. 형님 말씀 귀등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얘기할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댓글 이런 거는 솔직히 별 문제가 안 돼요. 예. 그거는 다 웃어넘길 수 있어. 난 원래 그렇게 댓글에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총 참여한 회사 막 돌면서 선지장에 산다고 소문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이즈를 원하지 않아서 제가 여의도도 안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별로 유명한 것도 아니야 사실. 무슨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아저씨에 비하면 내가 뭐 유명해? 하나도 안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분들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어중간하게 유명해갖고 어중간하게 유명하기보다는 주식하는 사람들만 조금 알아. 그냥 뒷박이 하는 사람들. 네네. 근데 이게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 소문 나고 막 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의도 소문도 빠르잖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내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여의도에서 자꾸 회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하는 거는 뭐 삭발해라 멍청아 이런 건 뭐 같이 웃어주면 되지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근데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는 안티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뭐 유튜브는 오늘 이걸로 끝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YG 클럽에서 뵙겠습니다. YG 클럽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잘하네 진짜. 아니 근데 연사로. 왜냐면 많은 분들 또 이제 알려주셔야 되니까. 후배 YG 클럽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정채진님 같은 그런 분들은 보면 강의 내용이 뭐 들을 게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이 하고 뭐 내가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사실. 그걸 좋아하신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선지장님 블로그에 있는 요거 댓글 캡처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요. 이거 다 오늘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오늘 얘기랑 금요일 저녁에 찍고 있어가지고 시간 많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랑
그 강의에서 하는 얘기랑 다르지 않아요. 저는 뭐 아무런 강의 레퍼토리가 없어요. 그걸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뭘 이런 거 그걸 좋아해. 이렇게 손으로 이제 감산, 아니. 재고, 수요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똑같이 하면은 그걸 뭘 돈을 받고 그걸 똑같이 뭐 말도 안 되죠. 솔직히 공짜 아니면은. 근데 공짜로 얘기할 바에 유튜브 나와서 하지 뭐하러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돈 받고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